Step into my heart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계단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경사로를 미리 포크레인을 불러서 나무라든지 표면을 좀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정리된 모습이고, 여기에다가 돌을 이용해서 계단을 놓을 생각입니다. 자, 먼저 이 바닥을 시멘 작업을 해가지고 판판하게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.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작업을 할 예정인데, 그걸 단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바닥 작업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. 폭을 1m 30으로 해서 표시를 할 겁니다. 바닥에다가 뭐 말뚝 같은 거를 박아도 좋지만,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표시를 하면요 훨씬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고, 나중에 금방 또 없어지니까 이런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표시한 부분을 좀 깊이 파가지고 시멘을 작업할 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전체 계단, 돌계단을 지지하는 무거운 하중을 받는 부분이라서 좀 깊이 파주고 있습니다. 자, 기존에 이제 보관하고 있던 레미탈, 이거를 사용해 봤는데 이미 다 굳어 있네요. 습기를 먹어서. 그래서 이제 그냥 버리긴 아깝고, 시멘 작업하는 속에다가 돌 대신에 집어넣어서 부피를 좀 채웠습니다. 자, 동네 철물점에서 얼른 레미탈을 더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그 뒷마당 포장할 때 사용했던 그 장비를 사용해서 섞고 있는데, 이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, 공정이죠. 자, 이제 다 섞였고요. 요걸 이제 작업하는 부분에다가 옮겨주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옮기고 이제 미장할 수 있는 도구를 갖다 놓고 그거를 다듬고 있습니다.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수평 맞추는 겁니다. 좌우 수평 잘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써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표면은 다듬어 주는 대로 결국은 표면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이죠. 물론 경험이 많으시면 더 좋은 표면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. 어쨌든 수평에 제일 신경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맨 밑에 하단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경계석, 연석이라고도 하는데요. 그거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. 이게 무게가 한 44kg 정도 되는데, 제가 들 수 있는 최고 한계 무게인 것 같습니다. 자, 수평 다시 확인하고요. 앞뒤 수평도 확인하고, 그리고 이제 밑에 파져 있는 부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건요, 그 뒤에 이제
발판하고 또 그 다음 경계석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경계석 1m짜리를 3등분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옆에 참고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전용 절단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저게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타일 자르는 거 말고 석재 자르는 거 한 3만원 정도 하는 전용 칼날이 있는데 저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 석재가 마치 나무보다 더 잘 잘리는 굉장히 쉽게 작업이 되더라고요. 걱정한 것보다. 석재 자르실 분들이 있으면 꼭 이런 종류의 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타일날 써봐야 잘 잘리지도 않고요. 고생만 합니다. 먼지는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.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니까 저는 귀마개를 사용을 했는데 감안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밑에 저렇게 뭘 대고서 망치로 치면 되는데 살짝 치셔야 됩니다. 저거 세게 쳐봐야 다른 데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딱 그 부분을 살짝 충격하면은 의외로 쉽게 부러집니다. 자, 이제 그 세 개를 묻기 위한 장소를 파고 있습니다. 수평을 잘 유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보시는 대로 딱 그 E자, 영어 E자처럼 되게 세 개를 기존의 경계석에다가 붙여서 흙 속에다가 잘 파묻습니다. 구조적으로 요 세 개가 이제 이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디딤돌, 계단석이라고 하나요? 계단돌, 그거하고 지금 보시는 이 에폭시 본드로 결합이 되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는 50 회사에서 나오는 에폭시 석재용 본드를 구입한 건데요. 10kg, 10kg 해서 총 20kg 주재와 경화재를 저렇게 잘 섞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가격은 한 4만원,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반 타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석재 전용의 에폭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저건 나중에 굳으면은 돌처럼 굳으니까요. 저 섞는 거는 오래 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경계석을 올려놓습니다. 이게 이제 다음번 한 단 더 윗단에 이제 계단을 올려놓을 것이 되고요. 이 앞에 부분 공간에다가 이제 디딤돌을 올려놓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골고루 많이 발라서 이제 계단 발판을 올릴 겁니다. 계단석이라고도 하고 디딤석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두 개를 올려놓을 겁니다. 한 60cm, 폭이 60cm 정도 되는 거라 두 개를 올리면 120 조금 넘어가는 폭이 나옵니다. 자, 저게 좀 완전히 수평을 이루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평이 잘 유지되는 곳에다 유지되는 쪽으로 올려놓아야 됩니다. 그리고 굳는데 꽤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디디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한 하루 정도는 지나야 단단히 굳습니다. 자, 그 다음 계단 위에서 또 동일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수평 조심해서 하고요. 또 에폭시 본드 바르고요.
처음에는 이렇게 골고루 펴서 발랐는데 실제로 위에 디딤돌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골고루 펴서 바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좀 둥글둥글하게 좀 볼륨감 있게 그렇게 올려놓아야 나중에 디딤돌하고 잘 붙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렇게 초반에는 앞에다가 본드도 좀 바르고 그랬는데요. 저거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딱 조기에만 바르고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바르지 않았습니다. 다른 분들도 저렇게 보기 싫게 덧바르지 말으시길 바랍니다. 자, 첫날 3개 작업하고 끝냈고요. 이제 둘째 날 또 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저께 했던 거는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서 아무리 디뎌도 이제 뭐 삐걱거리거나 이탈되지 않습니다. 저거 작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나무들, 특히 그 소나무 뿌리,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이게 화면에는 다 담지 않았지만 사방에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 좀 피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톱으로 자르기도 하면서 작업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저 위에 지나가는 거는 전기선입니다. 그래서 야외에서 차고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전기를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 한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요번에 이제 여기 포크레인이 경사면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거예요. 저것도 이제 그 계단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저 사실 계단석도 평평한 거 보기 좋은 거를 사용할까 하다가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평평한 거는 미끄러지고 또 뭐 여름에 비 왔을 때도 미끄러지기 쉬울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투박해 보이지만 저렇게 좀 거칠게 다듬어진 표면이 거칠게 다듬어진 그런 발판석이라고 해야 되나요? 디딤석 그런 걸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. 뭐 저희 같이 눈이나 비 같은 그런 게 걱정 안 되신다면 판판한 돌, 깔끔하게 다듬어진 돌, 매끈하게 다듬어진 돌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자, 계속해서 6번째 계단인가요? 작업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. 자, 그 다음 주 작업입니다. 올라가는 각도가 좀 변하고요. 중간에 좀 평평하게 만들어질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먼저 합니다. 일단 경계석 2개를 놓고 발판을 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폭이 넓게 잡혀가지고 다시 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경계석을 2개를 잘 수평을 맞춰서 놓고요. 그 위에다가 이제 발판 작업하고 있죠. 이제부터는 본드 작업하는 모습은 중간에 많이 생략하니까 안 보이지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그 왼쪽에 가지 때문에 카메라 초점이 뺏겼는데요. 그래서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우리 포크레인 해주신 분이 소개해 주셔서 거저 얻은 바닥재를 얻어다가 요거를 갖고서 바닥에 평평한 곳에다가 깔고 있습니다. 자, 저런 거 작업할 때 저도 사실 이거 경험이 거의 없어서 애먹었는데 저렇게 그 평평한 막대기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수평 자를 이용했지만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고르게 땅을 잘 골라서 수평을 잘 유지하고요. 그다음에 저거 타일 같은 거 올려놓을 때, 바닥재 올려놓을 때도 그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
옆에 거하고 잘 맞추기 위해서 저 고무망치, 저거 아주 유용합니다. 일반 망치로 치면 깨지거든요. 그래서 뭐 고무망치나 나무망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, 저는 예전에 뭐 작업할 때 사놨던 고무망치를 이용을 해서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. 물론 뭐 프로분들처럼 깔끔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. 좀 울퉁불퉁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.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그 저 위에 경계석 하나 더 삐딱하게 놓은 거는 이게 지금 각도가 꺾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자, 요거 1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자,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